붓질에 대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붓질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. 붓질이 힘든 이유는 아무래도 붓을 처음 사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. 붓질이 능숙하지 않거나요. 연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다루기 어려운 도구인데요. 이유는 붓은 힘의 변화에 따라 형태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연필과는 좀 다르게 다뤄야 하는 재료인데요. 오늘 영상에서는 붓질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붓질의 기본입니다. 붓질할 때에는 생각보다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. 손가락의 역할은 중지와 검지, 엄지 이 세 가지 손가락으로 붓을 지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. 그 중에서도 이 중지는 붓과 닿는 면적이 가장 넓어서 붓이 가장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엄지와 검지는 붓에 힘을 빼거나 더 가하거나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. 이 검지와 엄지를 통해서 붓을 좀 더 눌러서 사용할지, 혹은 조금 더 띄워서 사용할지, 혹은 이 붓을 살짝 돌려서 붓질의 모양을 좀 다르게 가져갈지,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손가락들은 힘을 많이 줘서 이 붓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붓을 거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. 거기에 필요에 따라 손가락들을 통해서 붓을 돌려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본인의 이 붓을 잡는 습관이 굉장히 세게 주먹을 쥐듯이 붓을 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다수의 붓질이 조금 잘 안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이 붓을 쥘 때 굉장히 힘을 많이 가한다든지, 혹은 굉장히 움켜쥐듯이 붓을 쥐고 있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자신의 붓질이 왜 잘 안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것과 더 연장해서 이제 파지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앞서 이제 말했던 것처럼 이 손가락 역할들을 얘기했는데, 간혹 학생들의 파지 습관이 연필을 쓸 때부터 들여져 있던 그런 습관들인데, 네 손가락을 이용하는 그런 파지법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종종 목격이 되었습니다. 이 손가락 4개를 사용하는 파지법을 사용한다면 앞서 말했던 이 중지로 굉장히 넓은 면을 맞다 붓이 최대한 안정적인 느낌이 들게끔 고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중지와 약지로 나뉘어져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표면적이 되게 좁아지게 됩니다. 그래서 중지 하나로만 큰 역할을 하는 거에 비해 오히려 더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파지법은 무조건 이 손가락 3개, 중지, 엄지, 검지 이 3가지의 손가락만을 이용하여 파지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, 파지를 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도 이제 나는 내가 쓰던 습관을 좀 고수해서 진행을 하겠다 하신다면은 그 파지법에 맞는 자신만의 그림 그리는 방법, 노하우들을 빨리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아직 본인이 고등학교 1학년, 2학년이라고 한다면은 빨리 그 파지법을 조금 고쳐서 나중에 좀 더 고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더 좋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이제 3점보다 4점이 좀 더 불안정적이고, 손목 혹은 손가락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간섭이 많기 때문에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제약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또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파지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. 처음엔 좀 어색해도 붓질을 계속 하다 보면 조금 더 적응이 돼서 더 안정적인 그런 붓질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 붓질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. 일단 기본적으로 붓질의 방향성은 이제 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무조건 이 방향성으로만 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. 기본적인 붓질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필요에 따라서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혹은 수직으로 이렇게 채색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채색을 했을 때 이거 내가 온전하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채색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싶을 때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왼손입니다.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종이를 계속 돌려가면서 오른손이 그리기 편한 각도를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요. 왼손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다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반드시 왼손이 그냥 책상 아래에 있다든지 혹은 그냥 가만히 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채색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이를 돌리거나 혹은 종이를 고정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해줘야 된다는 것, 이것도 붓질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입니다.
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붓질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. 붓질은 기본적으로 우리 팔로, 손으로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손목만 쓰느냐, 뭐 손가락만 쓰느냐, 이런 것들은 이제 무엇 때문에 결정되느냐 한다면은 이제 붓질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붓질의 길이가 짧을수록 손가락만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며, 그 길이가 점차 늘어나게 된다면은 손가락, 그리고 손목, 그리고 이제 팔꿈치, 그 다음에 어깨와 팔꿈치, 이 두 개 관절을 활용해서 총 이제 4단계를 거쳐서 이 길이에 따른 관절 사용법을 익히셔야 할 것입니다. 처음 그림을 시작하는 학생들 선을 쓰는 걸 보면은 긴 선을, 아주 짧은 선들을 계속 이어서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. 그런 것들이 아직 관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. 어느 정도의 관절을 썼을 때 굉장히 편하더라 하는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길이에 따라서 내가 어느 관절을 쓰는 것이 편한지를 한번 많은 연습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연습을 할 때는 연필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붓과 연필이 모두 팔 관절들을 통해서 그리기 때문에 평상시에 시간이 남을 때나 이럴 때, 혹은 학원에 일찍 왔을 때, 이럴 때 연습하기 아주 좋은 도구인 연필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이 붓질을 잘할 수 있는 방법, 붓질의 원리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. 본인이 이제 처음 그림을 시작하거나 할 때 붓질을 좀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자신의 붓질 습관은 어떤지, 파지법의 습관은 어떤지,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실제로 실천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일단 간단한 원기둥을 채색하는 그런 영상인데요. 그 간단한 원기둥을 채색하면서 이 붓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붓의 사용은 넓은 붓터치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, 손목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깨랑 팔꿈치를 좀 고정축으로 해서 채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그림이라는 게 이제 첫 톤, 그 다음에 묘사, 그 다음 정리, 이 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큰 면터치, 그리고 점차 작아지는 그런 면터치들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는 묘사를 하는 과정을 한번 보실 텐데요. 묘사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밑톤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필압을 잘 사용할 필요가 있어지게 됩니다. 이유는 이제 곡선의 모양을 만든다든지 내가 원하는 그 묘사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밑톤 과정보다는 조금 더 손가락에 힘을 주는 강약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